네, 이번 6단원 수학, 이제 1학기 수학의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넓이 단위도 했고요. 둘레 길이 구하는 방법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넓이 구하기예요. 많은 다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1제곱 센티미터짜리 가로가 1cm, 세로가 1cm짜리 이 사각형을 가지고 이 안에 사각형이 몇 개나 들어가나요? 를 가지고 넓이를 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채우면서 발견을 했었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넓이가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가로에 아홉 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로가 한 다섯 칸 정도 들어간다고 여섯 칸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모든 거를 다 구할 필요 없이 그냥 가로 칸에 들어가는 도형의 개수, 그 다음에 세로에 들어가는 도형의 개수 만큼을 곱해주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 결과적으로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하면은 우리가 직사각형,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생략했습니다. 이제 모든 도형을 구할 때 얘가 기본으로 돼서 시작을 했어요. 평행사변형 볼게요.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형을 자를 수 있었어요. 이 상태는 우리가 이 단위 정사각형을 넣었을 때 남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모든 평행사변형들은요, 이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가 잘랐을 때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국에는요, 요 두꺼운 빨간색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 잘라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잘라서 옮겼더니 결국에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었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요, 결국에는 평행사변형의 높이였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밑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하면은 직사각형 구하듯이 똑같이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고요. 삼각형은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빨간색으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갖다가 뒤집어서 여기다가 붙여줘요. 여기다가 붙였을 때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이만큼이지만 똑같은 친구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형의 2배 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으로 쳤을 때 이 삼각형의 밑변은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높이는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전체 평행사변형이 나오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했죠? 평행사변형에서 이 필요 없는 부분인 이 부분을 빼준다 하면은 나누기 이만큼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파란색 삼각형만큼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름모를 볼게요. 마름모는요,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잘라봤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마름모의 절반을 자릅니다. 절반을 자르고 이 절반 또 한번 잘라볼게요. 그랬을 때 이 조각을 갖다가 뒤집어서 엿다 놓고 이 조각을 뒤집어서 엿다 놓으면은 요 모양이 됐었어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전체 직사각형만큼으로 꾹꾹꾹꾹 채워줬을 때 이 직사각형의 절반 정도밖에 넓이가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절반이었지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세로만큼을 곱해요. 그러면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그리는 절반만큼만.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를 하면 되는데, 이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지금 처음 나왔던 마름모에 이 가로와 똑같은 친구가 있죠. 이 대각선. 그래서 가로를 한 대각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로는 이 대각선이네요. 요 대각선. 그래서 다른 대각선. 한 대각선과 다른 대각선을 곱하면 이 전체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곱한 거와 같아요. 그 다음에 절반만큼만 나오니까 나누기 2를 한다 라고 해서 요 식이 나왔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선생님이 따로 그렸던 건데, 만약에 이런 마름모가 있을 때요, 좀 이상하지만 마름모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나눠서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 상황에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 이 친구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각각 나눠서 생각하면은 이 친구는 얘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 여기서부터 하는 요 친구는요 얘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친구는요 얘랑 똑같고요. 요 친구는 얘랑 똑같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요. 이 전체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절반만큼 나눠주면 된다는 거였죠.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인데, 가로의 길이는 이 대각선, 빨간으로 할게요. 가로의 길이는 요 대각선, 세로의 길이는 요 대각선이라는 거. 결국 이 친구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특수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친구를 갖다가 우리는요 다른 곳에 붙여봤어요. 교과서에 있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따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이 친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나누기 이만큼을 하면은 여기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를 알려고 봤더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알아요. 아랫변, 아랫변의 길이는 아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도형을, 이 윗변 있죠? 윗변을 갖다가 그대로 돌려서 여기다가 붙였기 때문에 이 길이는 윗변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식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던 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을 하면은 나왔고요. 여기다가 세로인 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갖다 곱해주면 됐었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왜? 나누기 2를 해줘야 이만큼만 나오니까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에서 나왔던 방법인데요, 하나 더 다시 그려볼게요. 요 사다리꼴이 있었을 때 이 사다리꼴을 갖다가 좀 다르게 잘랐어요, 교과서에서는.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다른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 사다리꼴 높이의 절반만큼을 잘랐습니다. 이 절반만큼 자른 친구를 갖다가 이 위에 친구를 갖다가 요 아래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한 요만큼이 나오겠네요. 조금 더. 이랬을 때 이
이 가로의 길이는 똑같아요. 아랫변과 윗변, 아랫변과 윗변을 합하면은 가로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높이를 곱해줍니다. 하지만 높이의 길이가 절반만큼으로 줄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한다 그랬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봤었어요.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평행사변형, 세 번째 삼각형, 네 번째 마름모, 다섯 번째 사다리꼴.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특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아무 사각형이나 뭐 그냥 그냥 사다리꼴 하나 그려볼게요. 사다리꼴 했을 때 밑변, 아랫변, 아랫변으로 써야 됐었는데 그 다음에 윗변, 그 다음에 높이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두 삼각형으로 잘라서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을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고요. 이 삼각형, 2번 삼각형의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서요. 두 개를 더해주면은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 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1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